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톡스타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주식상담 톡스타 프로그램은요,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바로 종목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잠시 짚어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2% 이상 오르면서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하루 만에 800선대로 내려앉으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다시금 좀 바이오주 거품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업종들 오늘도 유독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종목씩은 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됐는데요. 023153은 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아픈 종목들 전화 접수해 주시거나 샵 0082번 통해서도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타분들의 톡방에서도 상담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톡스타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지금 바로 무료 신청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18일 수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을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성장주와 해외 선물 매매의 이성배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가치주를 잡아라. 주식과 해외 선물을 한 방에 잡는 전문가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임주화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전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급등주와 단기주의 박노주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라. 실전 투자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전문가입니다. 주도주와 급등주의 주식 천왕 스타입니다. 핵심 주도주와 급등주를 선취매하라. 황금 밸런스와 추세 전환 대화다 기법을 전수해주는 전문가입니다. 가치주와 수익 매매, 해외 선물 매매의 A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스템과 기관 최고 스펙의 결합체, 국내외 주식은 물론 해외 선물까지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많은 스타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 아니라 해외 선물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 관련한 궁금증도 많이들 참여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접수를 하실 때는 원하는 스타의 이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실 때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과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다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바로 종목 상담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까지 양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화로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게 됐는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 지금 OCI가 맞으신지요? 예, 예. 네, 매수가가 8만 원, 그리고 비중이 40% 맞습니까? 예, 예. 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느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스타를 연결해드릴까요? ACC죠. 네, AG 시스템 스타 연결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8만 원에서 좀 많이 올라가서 거의 뭐 더블 치셨는데, 네, 일단 수익 많이 축하드리고요.
네, 지금 포인트 기준으로 단기 수익 청산가 그리고 단기 손절가 부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검증하기 전에 먼저 시황 부분부터 잠깐 체크하고 가실게요. 네, 지금 오늘장 좀 보시면은 일단 이호연 대표 상속고 최저주도 등극한 부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는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사실상 이 이슈 그리고 플러스로 신용등급 상향 부분 이 두 가지 이슈가 좀 눈에 띄는데 신용등급 상향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거래량이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빼고 보셔도 되고요. 오히려 좀 특별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시황이 이 대표주주 최대주주 등극하고 나서 오히려 사모펀드들이 단기적으로 매도세로 전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에 이미 기관들 사이에서는 가치평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이슈 터진 후에는 본격적으로 매도 물량으로 전환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보시면은 일단 연기금이 장기적으로 계속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보이는 부분이 원래 금융투자는 단기 투자 세력 중 하나죠. 단기 투자 세력 중 하나인데 장기 매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즉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기관들까지도 이 종목은 장기로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좀 좋게 보이는데 문제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투신도 매도세로 약하게 전환했다는 부분 볼 때 일단 단기적으로 부분성 청산은 좀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청산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2,000원에 계속해서 블로킹이 2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지금 포인트 기준에서 바로 청산을 가시기보다는 짧게 좀 익절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2,000원 가시면은 지금 현재 보유 물량 기준으로 약 10%죠. 지금 40% 갖고 계시다. 10% 정도 청산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151,000원에서 약하게 청산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플레이를 하고 계신데 큰 플레이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13만 9천원 여기서 강하게 지지세를 만들고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다가 수익 청산 익절가를 잡고 긴 한 번에서 슈팅을 버틸 수 있도록 익절가를 좀 짧게 세팅하고선 20만 원대까지 한번 버텨보시는 장기 호흡 한번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호흡, 장기 호흡 두 개로 나눠서 배팅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더 올라갈까봐 수익 실현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10% 정도는 17만 2천 원에서 이익 실현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잡아드린 익절가도 참고를 하셔서 대응을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20만 원 정도까지는 바라보고 가셔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으로 살펴볼게요. 5743님의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매수가 12만 3천 원, 비중 80% 담고 계십니다. 박노주 스타하고 상담을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좀 다른 종목으로 손실이 많이 나서 남일 같지 않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 종목도 손실을 좀 많이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유방암 바이오시밀러 허주마에 대해서 이제 유럽에서 유통계약 체결을 해서 반짝 3월 20일 날 상승을 또 했다가, 그리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빠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봤었을 때, 일봉으로 봤었을 때, 노란색 선이죠. 일봉의 22 이평선. 거기를 이제 종가로 넘어가야 되는데, 종가로 계속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수급이, 일단은, 전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외국인이 지금 거의 한 15일 연속인가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일주일 연속. 금융투자도 만만치 않고요. 대신 개인 수급은 지금 거의 한 20거래일 정도 되죠. 계속적으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수급이 하방 수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의 올라갈 수가 없는 일단은 수급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혀 수급이 나아지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였고 외국인 기관은 일단은 계속 순매도로 보이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 사고 있는 흐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 부분대에서도 86,000원 이하까지는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80% 정도의 비중을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시는데 이 시점에서 그래도 일부 물량을 손절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일단 계속 보유해서 버티신다고 하더라도 반등 라인이 올라오더라도 일단은
9만 4천 원 정도까지 좀 올라올 수 있을까 하는 또 의문도 보이고요. 왜냐하면 수급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더라도 다시 반등 파동이기 때문에 다시 또 빠지게 돼서 만약에 그 전에 저점 86,000원 이하로 내려와서 그 저점을 또 깬다면 그럼 더 계속 밀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손절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박노주스타의 톡스타방에 한번 꼭 입장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봐드릴게요. 넷게임즈 6631님께서 보내주셨고요. 3,82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주식 병합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성배 스타님께 문자가 와 있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넷게임즈 지금 현재가가 3,735원 가리키고 있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제 3,820원이면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진입한 시점 역시 오늘 혹은 이제 어제 시점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최근 이슈라고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병합 관련해서 이제 이 동사가 이제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보통주 주당 가액을 이제 1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하는 이제 주식 병합을 결정을 했고요. 이 특수 목적 회사인 NH 스펙 9호가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액면 병합이 완료되고 이제 거래가 재개되는 첫날에는 보통 시초가가 상승하는 상승 출발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IPO도 마찬가지대로 첫날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 대비 100% 정도 상승한 점도 우리가 또 주식 거래를 하면서 많이 보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병합은 이제 추후에 다른 호재로도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합병이니까는 향후 주가에 좀 저는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해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은 편인데 새로운 회사에 인수됨으로써 재무 구조도 개선이 되고요. 이 새로운 사업에 이제 모바일 액션 회사로도 또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사에 있어서 충분히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손가에 대한 가격 전략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1차 목표가는 4,03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4,100원이고 손절가는 3,500원을 제시해드릴 수 있고요. 차트를 놓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거래량도 좋고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홀딩 전략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좀 걱정하셨던 거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내다본다라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쁜데요. 보유하고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4,030원, 2차 목표가 4,100원, 손절가는 3,500원이라고 하니까요. 가격 전략 꼭 메모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2215님께서 네이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83만 원이시고요. 비중 40% 담고 계시는데요. 주식 천왕 스타님과 상담을 원하셨네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매수가 회복이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네, 우선적으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분께서 중장기 투자 전략 스타일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무거운 종목이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SNS 업종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기관과 외국인들 메이저 수급을 좀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이제 작년 영업이익이 1조 1천억 원 정도 나왔었고, 올해 18년도도 예상하기로는 약 한 1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차익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거의 3개월 이상 주가가 하락을 했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메이저 수급들의 수급을 꼭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차트를 보고 간단하게 기술적 대응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이버 주봉 차트인데요. 네, 주봉 차트를 보시면 70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다행스러운 것은 금일 74만 5천 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부터 반등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스럽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아직까지 진바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절가는 7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70만 원 이탈 시에는 추세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이번에 반등을 하게 되면은 원전가 부분까지 오시면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절반은 비중을 줄여주시고 절반가 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나가시는 전략으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 한 3개월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주봉상 흐름으로 볼 때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이 분명히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이버 우선은 수급을 좀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 이 종목 대응하실 때 참고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가격적인 부분까지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손절가 70만 원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보내주셨네요. 3345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9,500원, 비중 50% 담고 계십니다. 임주화 스타하고 상담을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네. JYP 올해 예상 매출액은 1,340억 원에 영업이익 277억 원 정도 전망이 된다고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트와이스 일본 아레나 투어가 한 4회 정도 하게 되면 8만만 정도 예상을 하고, 갓세븐 월드 투어가 한 30회 정도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 시장이 주는 목표 주가가 현재 3만 원으로 최근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콘서트 매출액만 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2019년도에 이 2PM 지금 군대 가고 지금 약간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 공백이 좀 발생이 되는데, 내년에 그걸 메꿀 수 있는 신인 분배 비율이 갓세븐, 데이식스, 트와이스, 스키즈, 식스틴, 텐센트 남자 2개 팀 해서 총 7개 팀이 2020년까지 이제 신인 키우는데 한 2년 반 정도 걸리고 돈이 되는 데까지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신인 분배 비율이 이렇게 7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중국 그 텐센트 남자 아이돌 2개 팀이 모두 흥행에 실패해서 정말 망한다는 가정하에도 2020년도에 JYP 목표 시가총액이 한 1조 6천억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2PM이랑 갓세븐을 이은 그 보이그룹 지금 스트레이 키즈?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가 되는 게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선반영돼서 상승 추세가 지속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 정배형 흐름 속에 지금 최근에 외인이랑 기관이 거의 쌍끌이 매수세로 지금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 중인데요. 정고점 돌파 가능성을 좀 높게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봤을 때는 시장이 주는 3만 원은 좀 현실적이지가 않고 다 모든 게 반영되었다. 최악의 상황까지 반영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목표 주가는 한 26,000원 정도 대에서 전략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대응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삼성물산 살펴볼게요. 0965님의 종목인데요. 매수가 14만 원, 비중 15% 담고 계십니다. 이성배 스타님. 네. 네, 스타님을 찾으셨는데요. 다시금 좀 14만 원 안착한 모습이네요. 전망이 어떨까요? 네, 현재가 14만 500원이고요. 시청자님께서 14만 원이면은 아직까지 매수가에 딱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발표 이후에 삼성그룹 역시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에 조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늘어난 이제 영업 가치 및 이런 지분 가치를 고려하게 되면은 저는 이 최근에 일어난 반등 수준은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접근 포인트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삼성그룹은 순환 출자 해소를 위해서 이 그룹 계열사의 보유 삼성물산 지분을 전량 처분할 계획이기도 하고요. 지분 처리가 되게 되면 이 최대 주주의 지분 추가 매수와 또 국내외 기관 블록들에서 이 시장 충격의 최소화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 주식 처분을 완료가 되면은 이제 지배구조상 이제 마지막 주가 하방 요인도 해소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합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업 가치와 영업 가치도 상승이 되고요. 지분 가치도 증가가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결국 시가총액의 또 증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 되시고요. 차트를 놓고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4월 12일 날
거래량이 한 차례 이제 크게 동반되면서 매도세가 한번 연출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또 빠르게 상승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이 차익 실현 매물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평선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주가 역시 정배열 추세의 상승 패턴이 유지 중에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이제 15만 원까지, 손절가는 13만 2천 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상담 깔끔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예. 네, 안트로젠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19만 5,200원에 매수하셨고요. 40% 예. 비중 맞으시죠? 예. 네, 연일 좀 어제 오늘 급락해서 속상하실 것 같아요. 예, 정신이 없어요. 아, 그쵸. 저희가 예. 빨리 스타분 연결을 도와드릴게요.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네,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안트로젠 매수가가 지금 19만 5천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예, 예. 네, 일단 안트로젠 좀 공격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예. 최근에도 뭐 지속적으로 나왔었지만 부강약품 오너일가가 좀 매각을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제일 홀딩을 많이 하고 잘 탄탄하게 버텨줘야 되는 일가에서 제 매도량을 많이 던지고 있다는 부분은 이 제약바이오주임에도 재물을 보시면 살짝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그렇게 탄탄하게 올라오고 있는 흐름도 아닙니다. 그럼 사실상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상장을 평가하고 계속 가치평가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런 종목들 중에서 오너가 매각을 한다. 사실상 상장시킬 때에도 부강약품의 어떤 비리적인 부분이 좀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트로젠은 이제 이쪽 오너 일가 입장에서는 어떤 단기적 수익의 목적죠. 우회 상장을 통해서 수익의 목적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정말 이 종목을 끌고 가서 정말 큰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이런 행동을 플레이를 보일 이유가 없죠. 돈이 없는 오너 일가도 아니고 또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저런 플레이를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급을 딱 보시면은 연기금들은 애초에 이 종목을 장기 거래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단타 거래들만 매번 말씀드리는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3기관들만 들어와서 거래를 왔다 갔다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 보시면은 최근 거래일에서 거의 이 3기관들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다가 오늘만 바로 딱 사모펀드가 순매수를 살짝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매수로 쭉 스트레이트 상승을 보이는 과정에서 12만 9천 원대, 10만 9천 원대에 최저 매수 단가 한번 만들고 슈팅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는 이 단가가 가까이 오면은 잠깐의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 수량들이 뭐 기관들을 외국인들 다 줬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제가 매매 단가 설정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다시 들어가셨던 진입가까지 회복하시기가 어렵고요. 손절가는 짧게 12만 9,200원 그리고 총산가는 19만 4천 원으로 거의 부근가 오셨을 때 탈출하는 목표로 잡고선 대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 거래량이 오늘장 기준으로 대량 터졌기 때문에 다 기관들이 이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끝내실게요. 이 종목은. 알겠습니다. 자, 안트로젠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이네요. 알파홀딩스 6649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19,300원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박노주 스타와 상담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바이럴잼 분쟁에 20%나 넘게 빠졌는데요. 어떻게 네네네.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진 게 지금 일단은 원래 그 1대 주주가 알파홀딩스였는데 필룩스가 일단 그 62% 정도의 그 보유를 이제 하게 되면서 1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제 그 자회사 바이럴진에서 이제 아시아 판권 계약을 이제 알파홀딩스랑 뭐 파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려서 오늘 일단 그 굉장히 크게 빠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좀 그 빠졌으나 오늘 일단 밑골이 좀 많이 길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실상 그 지금, 17,600원대까지 올랐는데, 수급을 봤었을 때, 오늘 일단 외인하고 기관에서 일단 사들였거든요. 그리고 기관 수급을 보면, 일단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한, 일단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렇게 빠졌는데 밑에서 일단은 이제 외인하고 기관에서 좀 사 모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수익 실현으로 일단은 모은 것이냐, 일단 뭐 그걸 좀 앞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일단은 크게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다시 한 번 더 빠질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박스권 시세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전략은 가격대가 좀 높아요. 약간 높고요. 하지만 그렇게 뭐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이번 주랑 뭐 다음 주까지 해서 이 19,300원대 본전 가격 정도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은 사실상 반등이 올라온 데에서 그대로 그냥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을 그리면서 16,000 일단은 뭐 700원대에서 대략적으로 뭐 많으면 2만 원대 이 사이를 시세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박스 시세를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시청자분께서는 19,300원 좀 이상 그 부분대 왔었을 때 일단 거의 본전보다 약간 수익이거나 본전 정도 줬었을 때 좀 빠져나온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한번 빠져나오고 다시 16,700원대 갔었을 때 그때 매수하는 게 훨씬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략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온딩스 봐드렸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만나뵐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지금 상담 원하신 거죠? 예. 네, 매수가 17,000원, 비중 50% 맞으신가요? 예. 네, 어떤 스타일로 해드릴까요? 네, 임주환 스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크린앤사이언스 지금 17,000원대 구간대 매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신데요. 일단은 크린앤사이언스가 뭐 제가 작년에도 탐방 여러 번 다녀왔지만 이제 국내 필터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최근 그 미세먼지랑 황사 현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정마다 공기청정기가 필수 아이템이 되는 상황이죠. 집집마다 공청기 한 대씩 구비를 하고 있긴 한데 향후 각 가정마다 한 대씩 방마다 한 개씩 구비를 하게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말씀드리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인데 에어컨이 방마다 설치가 되면서 보급률이 80%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현재 45% 수준인 공청기 보급률도 한 2배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약간 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문재인 정권 2년차 들어가면서 정책 수혜의 기대감이 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인데요. 정부가 이미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통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기관에 공기청정기를 계속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LG 공기청정기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크린앤사이언스가 삼성, LG 공기청정기 필터를 공급하고 있고 최근에 또 하츠라는 삼장 기업에서 환기청정기라고 개발을 해서 주가가 좀 상승 중인데 환기청정기에도 크린앤사이언스 필터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4분기에 지금 공장 증설이 하반기 11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올해부터 증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지금 뭐 공장 거의 뭐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규모 증설 이후에도 필터의 수급이 좀 타이트한 상황으로 올해 한 11월까지 추가 증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아니라 벌고 있는 돈으로 공장을 증설하기 때문에 또 뭐 회사 내에 쌓여있을 돈도 많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되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가총액 지금 1,000억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 남아있는 시점이고 지금 매수가가 17,500원대에서 사실 한 20-30%대 매수를 하셨으면은 지금 16,000원 구간대 지지받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단 조금 조절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다만 이격 조정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약간 불안했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이 아직 붕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시기로 하고 하츠랑 크린앤사이언스 같이 움직임 보시면서 이 부분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한 22,000원 정도 상반기에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크린앤사이언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잘 대응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곧바로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주식천왕 스타님 앞으로 문자가 와 있는데요. 7750님께서 크리스탈 종목 내일 갭상승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음봉으로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요. 스타님 내일 출발이 어떨까요? 내일 출발은
좀 재미있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갭 상승 출발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하지만은 이 종목은 지금 오늘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어떤 고점 논란이라든가 그 재무 처리 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어떤 좀 악재성 뉴스들이 뜨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승 흐름이 좋았던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차익 매물들이 출회되면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밀리는 하루였죠. 네, 그래서 크리스탈도 마찬가지로 오늘 갭으로 12% 굉장히 강하게 출발했지만 19%까지 상승하다가 네, 결국에는 마이너스 4%. 네, 장중 변동성을 굉장히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상당 부분 터지는 현상이 보여졌죠.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개인들 수급은 좋았지만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차익 매물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내일 갭 상승 출발은 가능해 보이지만 만약에 내일 33,000원을 상승하면서 다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9,000원 부근까지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반등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리스탈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질문 주셔서 너무나도 좋은데요. 앞으로도 종목 상담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렇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갈게요. 3509님의 종목입니다. 9길 재지 985원 매수하셨고요. 5%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오늘 못 판 거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성배 스타님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네. 자, 9길 재지 어떤가요? 네, 국유유재지 일단 비중이 5%밖에 채 안 된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손실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래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박역지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이 박역지는 보통 이제 담배 필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어제 동사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게 되면은 이제 뭐 투자사의 필로시스가 개발한 이 혈당 측정기가 세계 최초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알아야 되는 게 필로시스의 지분율입니다. 이제 어제 모습으로 인해서 국일 재지가 이제 바이오주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 필로시스의 지분율이 5.42%밖에 채 안 됩니다. 즉, 지분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동사 같은 경우는 이 필로시스의 이슈에 가려진 것보다 최근에 이 보유했던 이 컨버즈 전환사채를 매각을 해서 117억 원을 마련했다라는 게 먼저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환사채로 매각으로 이제 1분기 실적으로 잡혀서 영업의 수익으로 흑자로 남긴 할 겁니다. 근데 이슈는 왜 급하게 팔았을까라는 게 이제 요점이고요. 아직까지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고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만은 동사를 대하는 데 있어서 늘 궁금증은 가져야 됩니다. 왜냐? 이 전환하기 전에 주당 10,000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기 전에 이제 3,000원에 팔았다라는 게, 즉 어떻게 보면 감자 이후에 지분을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은 800억 원의 이익도 낼 수 있었는데 좀 급하게 팔았다.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 FDA 이런 것보다도 내일 개장과 동시에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많은 회원님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동전주는 하지 마십시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길 재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곧바로 이어갈게요. 문자 상담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204님께서 LG시스템스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에 너무 많이 물려 계시다고 하는데요. 좀 봐달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나요? 네이처셀 일단 간단히 전망 말씀드리자면은 시황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요즘 수급상으로 굉장히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한번 들어온 물량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최근에 일본 쪽에서 조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통행성허가 들어와서 이제 시황이 상당히 호재적으로 평가가 받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세를 쳐줬었습니다. 근데 한번 슈팅이 나와줬었어요. 이때 4만 원을 뚫고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에 거래량들을 아직 다 빼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량 다 빼지는 않고 아직은 버티고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호재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바로 매매 대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현재가 기준으로 수급이 최근장 기준으로 상호펀드 뭐 투시할 거 없이 단기적으로 막 털고 있습니다. 막 털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더이시라면은 짧게 그냥 지금 내일상으로 그냥 바로 빼셨다가 25,100원에서 재매수를 치셔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 물량을 좀 장기로 홀딩하기만 하신다. 홀딩하시다가 25,100원에서 한 번 더 평단가를 좀 낮게 맞출 수 있도록 추가 매수 물량을 넣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슈팅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는데 1차를 48,500원까지 그 다음에 2차는 54,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두 단계로 1차, 2차 매수 목표가를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 손절가는 21,000원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가지고 계신 물량들 반드시 꼭 털고 나가셔라 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다 대응 방법 그리고 재매수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혹시라도 대응을 하시다가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생기신다면 우리 에이지 시스템스타의 톡스타 방에 한번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텐데요.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분 궁금증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노주 스타님이요.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스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은, 그 위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 좀 네.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좀 많이 내려왔죠. 그죠? 예. 오늘 너무 갑자기 많이 내려가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일단 그 지금 주 고객사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가동률이 하락이 되면서 이제 OLED 수요가 이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수요가 늘어야 사실상 이제 매출로 직결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실적이 부진할 전망이 이제 나오면서 좀 계속 지금 하락세를 찍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에서도 역시나 외국인하고 기관에서 계속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상을 하기에 14,500원대까지 이하도 일단은 내려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돼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그 비중이 30%이시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은 일단 추가 매수가 좀 불가피해 보여요. 그래서 14,500원대 이하로 만약에 내려오면 일단 추가 매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손절을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럼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걱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빠져나올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비중이 일단 많지는 않아서 14,5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한번 올 겁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하면은 평단가가 대략 일단 17,500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예. 그러면 좀 반등이 좀 어느 정도 크게 오는 시점이 나와요. 근데 뭐 크게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대 이상은 못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평선이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러나 평균 단가까지는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7,500원대 딱 그 부근대 왔었을 때 일단은 거의 본전가니까 그때 다 털고 일단은 나오셔야 돼요. 예. 일단 그러한 전략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 10% 정도 추가를 해야 되나요? 10%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20% 이상은 돼야 돼요. 네. 한 20%에서 30% 사이. 예. 그 정도는 돼야 돼요. 네. 10%는 평단가가 많이 낮아지지를 않으니까. 예. 그죠? 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5679님의 질문인데요. 우리 에이지 시스템스타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오일 지금 매도 진입하고 계셔서 손실 중에 있으신데 혹시 다시 하락할 요인은 없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제 좀 소폭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스타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매수를 좀 끌고 가고 계셔야 되는데 매도를 끌고 가신 게 좀 아쉽게 보여지고요. 시황상으로는 최근장에 뭐 매수장에 대한 얘기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질문 주신 걸 보니까 매도를 좀 꺾을 수 없을 만한 어떤 이슈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를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꺾을 수 있는 요인들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슈가 계속 됐던 시리아 사태 부분인데, 사실 시리아 사태가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 미국과 이제 이 러시아 사이에서 러시아 스캔들 건으로 최근에 조사가 좀 많이 되고 있었죠. 근데 그 사이에서 러시아와의 외부적 분쟁을 일부러 만들어서 미국 내부의 스캔들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이다라는 부분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중에 좀 길게 장기로 끌고 가버리면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트러블을 크게 낼 만한 상황이 아닌데 그게 지금 이슈상으로 크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나중에 이 시리아 부분은 단기적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포커스를 매도 방향으로 줄 수 있는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란이 최근에 또 미국이랑 충돌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란이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일 핵심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셰일이죠, 셰일. 셰일이 최근에 지금 800개를 훨씬 넘어서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700만 배럴 이상으로 추가 물량 생산이 나올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받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셰일이 결국에는 나중에 단가를 다시 한번 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셰일이 주도를 해서 내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근데 시리아 사태가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매도 모멘텀을 제대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도를 지금 장에서 장기로 끌고 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일하게 딱 하나 버티실 수 있는 라인을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65.75에서 매수해서 쭉 끌고 가고 있는데 시스템 트레이드가 64.74에서 저항을 받고 꺾이지 않으면은 여기서 15틱 이상 밀렸을 때, 즉 67.91이 되겠죠. 거기서 손절을 깔끔하게 던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5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으로 갈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화 잘 주셨고요. 덱스터를 1,200원에 매수하시고 20% 비중 맞으신가요? 예, 오늘 샀는데. 네, 어머니 잘 봐드릴게요. 어떤 스타 연결해드릴까요? 박노주. 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낮에 샀는데 오후에 와보기에 빠졌어요. 네네. 안 그래도 딱 보니까 오늘 사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일단은 좀 약간 한 발 늦은 감이 있어요. 원래 그 전에 이제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는 시각적 특수효과 기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영상 에 대한 비주얼 이펙트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이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한중 관계도 이제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혜를 받긴 받는데 일단은 그 수혜를 받고서 지금 단기적으로 일단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지금 약간 단기적인 고점은 확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상 오늘은 1,500원대에 이미 매도를 하고 수익을 보고 그 전에 샀던 사람들이 일단 나와야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하셨으니까 만약에 이번 주에도 다시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상승해서 1,350원대 아니면 1,5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니, 이번 주에 안 올라오면 다음 주에도 그 정도는 올라올 수 있는데 그때 아마 다시 한번 밀릴 걸로 예상이 돼요. 또 다시 한번 밀렸다가 시간 좀 보내고 조정 잠깐 보내고 다시 1,500원대 그날 종가로 끝나면 그때부터는 아마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서 11,000원대까지도 가능한데 지금은 매수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으니까 일단 1,350원대에서 올라가고 1,500원대 사이가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나오시고요. 수익을 좀 보고 나오셔서 기다리세요. 기다렸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냥 내려왔을 경우 그러면 9,400원까지 만약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시세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럼 9,400원대까지 이하로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필요합니다. 그냥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수익권으로 가면 그때 매도 분할로 하시면서 평균 단가가 내려갔으니까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평균 단가 낮춰놓고 박스권에 다시 올라가면 그때 이제 수익을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문자 상담입니다. 임주화 스타 앞으로 와 있는 문자인데요. 3625님께서 캐몬을 2,865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30%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캐모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예상 매출액이 250억 원의 영업이익이 60억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의 적정 주가가 한 3,000원 정도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 2번 이상 갔기 때문에 사실 그 세력이 밑에 받치고 있던 것들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매수가 되어 있었던 거면은 좀 추매를 해서 평단을 내려서 한 번 더 슈팅 나올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좀 그 부분이 아쉬운 상황인데 일단 좀 앞에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드리면 이 뷰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이베스트 스펙 2호 통해서 합병돼서 변경 상장된 종목이고요. 국내 3대 비임상 CRO 전문 업체로 최근 신약 개발 분위기 속에 비임상 시장이 좀 커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를 하는 화평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화평법 최대 수혜 종목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돌았었죠, 이 종목이. 그래서 그 가운데 캐몬이 대장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기적으로 전방산업이 호황이라는 점이 이 주가에 되게 긍정적인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금 지지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에서는 2,800원에 지지를 줬어야 되는데 못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넓게 보면은 한 2,200원에서 2,500원대 정도면 이 회사를 좀 나름 조금 싸게 잘 산 가격대이긴 해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차트 지지대가 2,2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지지대가 확인이 안 돼도 가격적으로는 괜찮은 구간이긴 매력적인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2,000원까지는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지지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추매를 할 수는 없는 비중이니 올라오면 한 3,000원대 초반에서 되게 약수익에서 청산하는 개념으로 진행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중 100% 담고 계신 분 상담 볼 건데요. 5501님께서 현대약품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 5,600원, 비중 100% 올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식천왕 스타님께 질문을 주셨어요. 스타님.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크게 수익 중이신데요. 수익 축하드리고 100% 비중이신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100% 투자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기본 원칙 지키시면서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 종목 일단 바이오 종목으로 금일 바이오 섹터 많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그래도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하면서 상당히 지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종목은 위암이나 담도암, 신약 글로벌 시장의 진출이 다소 빨라질 전망인데요. 최근에 이제 공동 개발 중인 아슬란이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호재도 있었고, 또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매 관련주, 정부 정책 수혜주기도 하죠. 자, 일단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8,000원 부근에서 1차 30% 수익 청산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8,000원. 그리고 8,5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원을 돌파할 시에는 9,000원 부근에서 또 한 번 30% 정도 수익 청산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만 9,200원 신고가를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청산가는 6,7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조정이 오더라도 6,700원을 이탈한다 하면은 그냥 전량 수익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대약품 대응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손실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오늘 큰 아픔을 안고 손절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 투자자분들 마음이 이해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제 끝난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어떤 질문이든지 저희 톡스타 방에서는 우리 스타분들이 함께 답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의 톡스타 방 입장하신 다음에 무료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 9시부터는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우영 대표를 만날 수 있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